4주차 2강입니다. 틈새 시장의 공략과 공격적 시장 다변화입니다. 글로벌화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 시 집중화 전략을 선호하게 됩니다. 틈새 시장은 기술 혁신이나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규모가 작거나 중요성이 낮아진 기존의 경쟁자가 소홀히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틈새 시장에 우선 진입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플라스틱 전자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자화전자도 이러한 기업에 속합니다. 1979년 가족 4명이 충북 청원에 기와를 만들고 창고에서 출발한 세계 플라스틱 자화석 시장의 56%를 점유하며 매출액 1천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송도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청동 분말 공장을 인수해서 소수의 종업원들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20여 개국을 상대로 매출의 50%를 수출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인 자성코어는 전략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제거해 전략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한 사례로는 디지털 도어락 생산업체인 아이레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커지면서 고급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자 디지털 도어락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중국 북경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상해법인 심천지사를 설립해 세계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북경과 상해 시장에는 명품 마케팅을 통해 아이레보의 제품이 고급 브랜드로 평가받아 중국 대형 건설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계속 적은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이 행하기에는 매력적인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산업 성장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됩니다. 모든 틈새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질 때 초기 진입 기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틈새 시장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틈새 시장 공략 시 현지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틈새 시장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욕구가 명확하지 않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한국의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일시에 해외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대부분의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국내에 존재했던 틈새 시장이 문화적 차이나 소비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들의 초기 틈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뒤에는 공격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틈새 시장만의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후발 기업의 추격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예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제품에서 시장을 선점하였더라도 연속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으면 자연히 경쟁자의 도전으로 인해 시장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제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후속 제품을 시장에 연속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삼성의 경우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은 사업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매출 신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 몇 개의 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외로 고객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20여 개국을 상대로 매출의 50%를 수출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템별로 수익 급감이 심한 경영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정환 사장은 아이템 하나가 히트치면 한 10년 편이 가겠지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아이템 개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와 제품의 주기가 빨라져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매출 60%가 최근 4년 안에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쉼없는 기술 개발로 그때마다 변신해 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브랜드 자산의 구축입니다.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실현하려면 자기만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의 초기에 자기 브랜드가 아닌 OEM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OEM은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직접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영업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OEM 시장을 포기하고 불확실과 위험이 많은 자기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해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브랜드가 없으면 독자적인 마케팅이 어려우며 항상 단가 인하의 압력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으로 유명한 홍진 HJC도 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체로부터 OEM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황기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고합니다. 당시 저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OEM은 주의 변화, 여건의 변화면 언제든지 저와의 브랜드를 끊고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좀 더 크게 보고 나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기필코 자사 브랜드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OEM 방식으로 성장하다 독자적인 브랜드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바이어들이 경쟁업체가 됩니다. 이들의 보복을 극복하지 못하면 브랜드 전략이 좌절하게 됩니다. 안구업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오로라월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노이얼 사장은 OEM 방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자기 브랜드의 전환을 결단했습니다. 바이어가 납품 시기, 단가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 전환을 시작했으나 10년 동안 OEM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고유 독자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이얼 사장은 마케팅을 위해 미국 법인 ANA 플러시를 설립하고 시장 개척을 하기에 미국의 전시회란 전시회는 크든 작든 무조건 찾아다녔습니다. 약 40여 개의 토이앤 기프트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고 그 과정에서 플로치라는 경력 34년의 베테랑 세일즈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ANA 제품의 미국적인 디자인 감각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개발을 거듭한 결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주 미니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러시 인형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ANA 플러시가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이 회사가 오로라 월드 회사임을 알게 된 미국 바이어들은 무서운 견제를 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경쟁업체로 변한 한국 기업에 대해 저작권 소송, 악성 루머 등을 퍼뜨렸습니다. 오로라 월드는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제품과 브랜드 네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존의 이미지와 방향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품 개발과 광고를 통해 유지해야 합니다. 선일 금고 제작은 브랜드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련 인증은 모조리 따내는 데 주력했으며 현재 선일 금고 제작의 고유 브랜드인 이글 세이프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일 경우에는 독수리 상표를 꼭 넣도록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디자인 경고성, 창의성, 안전성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에 성공한 사례로는 시계 산업의 노만선을 들 수 있습니다. 1988년 창업 당시 일본으로 OEM 수출을 하던 김규문 사장은 사전 거래선 변경과 수익성 저하로 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한 발음과 긍정적인 의미 연상이 가능한 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때 김 사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바로 노만손이었습니다.
노만서는 스위스 노만시온이라는 시계 공업도시 지명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스위스 시장의 명성과 신뢰도가 높은 점을 브랜드 마케팅 전술 측면에 활용한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의료기의 글로벌 경영입니다. 누가 의료기는 2002년 조인성 대표가 설립한 개인용 온열기 제조업체로서 가정용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선도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인 개인용 온열기는 한방의학과 서양의학 기술을 조합한 제품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판매점이 1000곳을 넘어섰고 가정용 의료기 부문에서 판매 1위, 시장 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와 기능대학을 졸업한 조 대표는 1989년 중소기업 제품 개발자로 일했으나 1995년 회사가 부도나면서 지인의 소개로 온열매트 대리점을 맡아 운영하면서 판매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는 개발 업무만 하다 독학으로 마케팅 업무를 습득했으며 의료기기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자동 온열기기를 개발했습니다. 향후 해당 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료기기 업계를 직접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창업 당시 국내 생산업체 57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중국에 진출하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설립 5개월 만에 산동성 징다오의 누가 의료기계 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한방 제품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점을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단순 제조업이 제조 공장이 아닌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중국에서 제조하고 중국에 판매하겠다는 현지 생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신문의 의료기기 전시회나 전자제품 전시회 광고가 나오면 적극 참여했으며 직접 팜플렛을 들고 대리점을 모집했습니다. 전시에서 체험 부스를 설치한 것이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압이라는 한방요법과 카이로프레틱이라는 서양의 척추치료요법을 접목한 제품이 중국인들의 관심을 자극했으며 샘플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체험 부스를 다시 방문하고 무료 제품을 들고 간 사람들은 몇 개월 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영업 철학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절대로 제품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대리점을 운영해 보니 소비자들은 물건을 팔려고 하면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써보게 샘플 제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초기에는 무료 체험 마케팅에 대해 주변의 반대가 심했고 실제로 무료로 지급한 제품 회수율이 20% 정도에 머무르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서 조 대표는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했습니다. 경쟁이 더 벌어지기 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 의료기기는 시장 다변화 전략에 힘입어 현재 65개국에 넘는 국가의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 고객이 직접 물건을 사용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나 유럽인들은 상대로 공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보니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유럽인들은 공짜 체험에 의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왜 돈을 주고 써야 할 기계를 공짜로 이용해야 하는지 좀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 체험 방침을 1, 2달러라도 받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시장에 따라 잘 팔리는 시장이 있고 팔리지 못하는 시장이 있는데 선진국을 갈수록 의료 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정용 의료기에 대한 수요가 적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수요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매출액 비중도 중국이 가장 높고 뒤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수출용 제품에 따라 현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의 수입 관세는 28%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아서 한국 직원을 파견해서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료기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한 요인은 유통망 구축에 있습니다. 조 대표가 직접 온열매트 대리점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판업체 사장들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하이, 베이징 등 대규모 거점을 중심으로
본사 직원 100여 명을 투입했고 개별 투자자와의 총판 계약을 맺고 본사 직원이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총판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총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관리하면 총 대리점은 밑에 있는 지사를 관리하며 인력 충원은 중국 현지법인이 직접 조사해서 보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판 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가 커뮤니케이션과 영업 관리이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총판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담당하는 직원 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45명 정도입니다. 대리점 주인을 철저히 고객처럼 대우했는데 대리점 주의 이익률은 30~40%로 책정하면서 대리점 주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유통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공비가 적었고 판매 수수료도 없었기 때문에 높은 대리점 마진이 가능했습니다. 높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충성도 높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수출력을 갖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히든 챔피언의 성공 요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경영학자 헤르만 지머는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자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독일 기반 세계 인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자는 독일의 지속적인 수출 성과가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단의 중소기업의 공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면서 자신들이 진입한 시장에서의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많은 부분을 수출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이런 중소기업이 500개가 넘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목적이 자신의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자가 되고자 하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야심찬 목적이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장기 방향 설정, 집요한 의지, 끝없는 열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든 챔피언은 대부분 좁은 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터의 분류에 의하면 제한된 경쟁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제한된 시장에서 주도성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들이며 시장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기업들입니다. 좁은 시장에서 전문화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위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에 선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고객과 공급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양측 모두 장기간 거래를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보다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를 경쟁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충성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단기적인 시장의 우월적 지위나 일시적 가격 인상을 경영의 잣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뛰어난 특징은 혁신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달성한 이들은 거의 모두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시장에서의 선구적 혁신을 실천한 기업들입니다. 많은 숨은 승리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은 기업의 기본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숨은 승리자들의 일관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입니다. 숨은 승리자들은 기술 지향과 시장 지향을 상호 보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원을 집중합니다. 제품의 품질, 밀접한 고객관계, 애프터 서비스의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모범적입니다. 세계 인류의 지위를 달성하고 또 지키기 위해 기업은 세계 최고와의 경쟁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구축한 경쟁의 우세와 뛰어난 내부 인력은 다른 시장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기업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핵심 부품은 자체 제작하고 비핵심 활동의 많은 부분을 하청에 맡깁니다. 하청을 맡길 때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 노하우, 핵심 인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노하우를 지키고 고도의 능력을 가진 직원을 유지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도 전략적 제휴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강력하고 독특한 기업 문화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기업 문화는 자원을 배분하고 내부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능률적인 수단입니다. 이들의 종업원들은 일반 기업의 종업원들보다 더 강도 높게 회사의 목적과 가치에 일체감을 보입니다. 종업원의 창조 능력은 개발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공식적인 제안제도에서 훨씬 더 잘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기능의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특색 있는 강점은 끊임없는 추진력과 정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입니다. 경영자들은 개인과 목표의 통합, 에고의 목표,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 스태미나, 가마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승리자의 사장들은 종업원들을 감동시켜 추정케 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스타일은 기본 목표와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권위적이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서는 참여적이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훈은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뛰어난 경영 기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영은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제안 제도보다 오히려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종업원들이 진실한 동기와 회사에 대한 일체감에 따라 움직일 때 가장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벤처기업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2013년에 63개, 품목수 75개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업종별로는 기계 제조,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과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에 관한 분포가 있었습니다. 세계 1등 벤처기업 평균 업력은 21.2년, 창업 후 세계 점유율 1등에 도달하는데 평균 14.6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8%로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4.5%, 연구인력 비중은 전체 인구의 24%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았습니다. 평균 31.3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8.2%. 이 세계 1위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한 고객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CEO의 역량과 리더십, 독보적인 기술 역량 및 우수성 확보, 끊임없는 R&D 투자 및 신기술 개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유형을 보면 미래 기술 변화 선점형은 미래 시장 수요 및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점유하는 유형으로 레이저 마커, 산업용 모니터, 3차원, 납포더 검사기, 광조이스틱, 지문 인증 모듈, 풀 디지털 오디오 앰프 IC 등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 동반 성장형으로는 글로벌 국내 대기업 핵심 업종 중에서 핵심 부품과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대기업과 함께 성장한 유형으로 TFT LCD용 고집적 세정 장비, 화학약품 중앙 공급 시스템, LCD 검사 장비, 웨이퍼 경사면 식각 장비 등입니다. 세 번째, 국산화 기반 해외 시장 확대형으로는 국산화를 통해 기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거래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성장형 유형으로 해상 거주형 백체 판넬, 유니트, 프리즘 시트, 치과용 근관충 전제, 선박용 수처리 장치, 풍구 등입니다. 아이디어 틈새 시장 집중형으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을 창출하고 집중함으로써 성장한 유형으로 화장솔,
대화금고, 전자식 도어로, 알로에, 탬핑, 네일아트 킷 등입니다. 한국적 제품의 세계화인데요. 한국 및 특정 문화, 지역적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수요를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예형으로 개인용 온열기, 녹즙기, 인터넷 증명 발급 솔루션, 한방침, 휴대용 부탄가스 등입니다. 신사업 전략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들이 주로 명확한 장점은 우리가 보유한 여러 사업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관리 수단을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전략 대안도 모색할 수 있지만 창의적 사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는 가급적 포트폴리오 현황을 진단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단을 해보면 어떤 기업이든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스타 사업이 부족한다거나 주력 사업의 성장률이 낮다거나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업이 없다는 식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 수준 전략에서 가장 유력한 도구는 신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퇴출과 같은 방법입니다. 신사업은 학계에서 쓰는 다각화란 용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각화는 한 기업이 기존 사업이나 시장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업은 초기에 단일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곤 합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신사업, 즉 다각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준 전략에서 경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도 신사업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다각화라는 용어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현업에서 좋은 의사결정 지원인 만큼 그 취지에 맞춰 다각화라는 용어 대신 현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사업 방향으로는 보통 기업은 설립 초기 하나의 사업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런 기업을 단일 사업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사업 기업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부문이 하나에서 경영자로부터 직원들까지 혼신을 다해 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쟁자에 비해 고객을 이해하는 수준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일 사업 기업이란 학계에서는 단일 사업 매출이 75% 이상일 경우 단일 사업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펜테카 같은 회사에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단일 사업에서 지배적 이치를 점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 기회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대안은 있지만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통했던 모델이 해외에서 통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 우위 요인이 없으면 해외에서의 성공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많은 한국 기업의 필수 도전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단일 사업의 또 다른 위험은 주력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력사업이 쇠락하면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휴대전화 업체 블랙베리처럼 제품 패러다임이 수시로 변하는 IT 산업에서 단일 품목에 집중했던 기업이 한순간에 쇠락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한국에서도 휴대폰 전화를 만들었던 펜테카 같은 단일사업 기업이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사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업종처럼 수요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단일 사업 기업이 오래 장수할 수 있지만 IT 산업처럼 제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하나의 품목에 의존하는 사업은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일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다각화 대안은 무엇일까? 경영전략의 초기 프레임을 만든 이고르 엔소프의 엔소프 매트릭스가 좋은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 방향입니다.
우선 기존 시장을 기존 제품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들고 가는 것이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대안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전략을 수행해서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개발 능력이 핵심입니다. 또 기존 제품으로 아직 공략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물론 해외 시장은 법규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도 달라 시장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을 아직 공략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고객도 낯설기 때문에 위험도 크지만 대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엔소프 매트릭스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핵심 역량과 시장 고객의 신규성을 토대로 신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툴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핵심 역량을 토대로 진출하는 역량주도 신사업은 후지필름이 필름 제작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나 화장품 사업에 벌인 사례처럼 기술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시장 고객 기반 신사업은 비고객을 공략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핵심 역량과 시장 고객 신규성이 모두 높은 야망주도 신사업은 전혀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고객군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헬스케어나 바이오 분야로 진출하는 것과 같은 유행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여러 전략 대안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네 가지 대안 중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온전히 기업가가 선택할 몫입니다. 관리자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기업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선택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달리 기업가는 자신의 의지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신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게 더 낫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사업을 추구하면 성장할 가능성은 없는 대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큰 손해를 볼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기존 사업에 집중하면 당장 별 위험이 없이 큰 수익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지만 환경이 변해 기존 시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기업가는 자신의 가족과 직원들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판단하에 신사업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위험이 조금만 높아도 신사업을 하지 않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가의 철학에 대해 도전 정신이 부족하거나 혁신적인 태도가 약하다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얻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가가 결정할 몫이고 이로 인한 결과도 기업가의 책임입니다. 다만 영원한 것은 없기에 위험 최소화를 선택하는 기업가 하더라도 해당 전략에 맞는 최소 위험에 연관된 사업이라도 꾸준히 차선을 놔두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위험 감수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든 신사업은 꾸준히 고민해야 할 기업가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활용이고 하나는 탐색입니다. 활용은 기존 자원과 지식을 사용하는 활동이고 탐색은 새로운 자원과 지식을 찾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두 활동 모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활용은 기존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익숙한 영역에서 익숙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른바 성공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성공의 덫은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지식, 기술 등을 확장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활용은 실패의 위험이 작습니다. 하지만 활용만 고집하다가 보면 이 성공 방식이 조직 내 고착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높은 탐색 활동보다
활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게 됩니다. 이런 기업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이에 대처할 지식이나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성공의 덫이라고 합니다. 반면 탐색은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는 것인 만큼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투자를 하다가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패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활동을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업이 지속하려면 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증 연구 결과도 두 활동을 모두 균형 있게 수행하는 기업의 성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활용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기업은 당장 수익이 생기지만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탐색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